안녕하세요. 본격 집생활 장려 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 여자 하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저랑 같이 눈 번쩍 뜨고 열심히 필기하시면서 공부할 준비 다 되셨죠? 오늘 저를 도와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홍익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를 풀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역사 이런 것도 다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달러를 풀어도 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인류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싸게 떨어지면 투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초저금리임에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저투자에다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저성장에다가 물가도 그렇게 뛰지 않는 저물가에다가 이 저자가 4개나 들어가요.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성은 굉장히 향상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모자르다 그러면 그건 즉각 생산이 돼서 공급이 돼. 바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과잉이야. 그러면 그 과잉된 공급을 소비해줘야 되는데 그쵸? 사회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옛날처럼 살아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코로나19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금융 자본주의의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소득이 불평등하고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상위 1%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 점유율에 있어서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거의 30% 정도를 벌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부의 40%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차상위 9%가 또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전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포션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 전체 국민들 90%는 사실은 버는 대로 대부분 써요. 저축 여력이 크지 못해. 저축할 여유가 없죠. 맞아요. 중산층이나 이제 서민들은.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상위 1%나 상위 10%는 그 돈을 다 주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거는 제한적이고 조금이고 거기로 들어가면 계속 곳간에 축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요가 부진해. 그래서 이렇게 저투자,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금융 자본주의의 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미국 정책은 자본주의의 근본 틀이 바뀔 정도로 지금 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면 옛날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게 금융상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주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월스트리트 금융권에다가 유동성을 풀어줘서 웬만한 문제를 다 덮어줬어요. 이때는 그게 맥혔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는 금융권만 어루만져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즉 지금은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하위 50% 서민층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으니까는 예전과 같은 통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맥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지난해에 통화 정책으로 푼 돈보다 재정 정책으로 푼 돈이 4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럼 재정 정책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월스트리트를 향해서 쏴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메인스트리트를 향해서 유동성을 쏴줍니다. 이쪽은 금융권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하지만 이쪽은 소비자나 개인이나 기업한테 대상을 정해서 직접 돈을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막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통화주도권이 연준에서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간의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 그다음에 재정 정책에서도 개인들한테 직접 쏴주는 양이 기존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썼던 그 기본 경비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지금. 그런 이런 식으로 근본 틀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한테도 다 나눠주기보다는 정말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혜택을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예. 좀 되겠네요. 그러면 미국 국채가 많이 풀린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건 재원은 2가지.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든가, 네.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미리 돈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즉 정부가 빚을 지는 거예요. 부채.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시장에서 경매에 붙이거나 경매에 팔리지 않으면은 연준이 가져가서 그거를 달러를 만들어서 정부한테 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채가 많이 풀린다는 건 예를 들어서 팬데믹 사태 같은 게 터지면 급하게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대량의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조 4천억 달러인가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정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 시장에서 국채가 흔해져. 그러면 경매 금액을 써놓을 적에 흔하니까는 국채 가격을 낮게 써내.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 집콕 프로젝트 첫 번째에서 K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거는 조금 기억에 나고 유일하게 알아가지고 막 K 양극화 저 배워봤어요 이랬었는데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 문제가 미국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불평등이나 그 부의 편중, 즉 빈부격차는 미국이 우리보다 좀 더 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은 그래도 눈높이를 낮추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팬데믹 오기 전만 해도 실업률이 3.5%였습니다. 3.5%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완전 고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잠시 이렇게 실업 기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96.5명은 100명 중에 96.5명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반해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한국은 맞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청년 실업이에요. 맞아요.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려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노인 실업이에요. 노인들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 즉 노인들이 자기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만큼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문제는 사실은 더 심각해요. 너무 슬픈데요. 그래도 코로나19가 이렇게 바꿔놓은 자본주의의 모습을 알아봐야지 우리도 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 세계 경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한번 교수님과 함께 배워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